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다.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는 거고 취득세 납세지로 나온다면 취득 물가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또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하니까 시, 군, 구 이렇게 나와도 맞고요. 그리고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유상, 무상을 부르는 일체 취득을 말한다로 되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87페이지에서 2번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세 과세 대상물 외울 때에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차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업권,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 임목,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취득세에서 회원권을 뺀 끝에가 번자 나온 것은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실과세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된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로 하시면 되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취득자로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되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로 되고 문장을 쭉 읽어볼 때 설비 이 말 나오고 더 쭉 가볼 때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끝말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되고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보고 이때의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이렇게 나오면서 뒤로 쭉 가볼 때에 임차여 수입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로 되고 상속 나오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면 상속인 그렇다면 상속인 각자로 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6가로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조합 2 나오고 바로 옆에서 조합 원용으로 나온다면 끝말은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제 이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해서 볼 때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는요 과세 되겠죠. 취득세가 과세 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한다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려면 세금액을 산정하여 가지고 신고 납부되는 거예요.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러이러한 거래는 일반적 세율이 적용되라 라는 내용으로서 일반적 세율을 보고 저희는 표준세율을 해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쭉 적어졌어요. 또
어떤 거래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라 라는 이유로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가 쭉 적어졌어요. 또 어떤 거래는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간 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쭉 적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고 흐름상으로서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취득세가 과세되면 세율이 적용되겠죠. 다시 반대로 여기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 과세다 비과세? 과세. 과세되니까 세율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율에 적용되는 것들은 뭐다? 과세세.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여기를 알고 있으면요. 여기를 알고 있으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적어져 있는 적어있지 않은 거래는 취득세 과세다? 과세지 않는다. 과세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자, 이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요. 알고 있으면 두 방향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 방향의 문제는 세율 방향의 문제고 또 한 방향의 문제는 과세냐 비과세냐 이걸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알아야 여러분들이 두 방향에 대한 내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어차피 자론 쪽이니까요. 여기 먼저 갑시다. 이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당연하겠죠. 세율로서 안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과세냐 비과세. 그 여부. 과세 여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갑니다. 자, 먼저 표준세율을 먼저 볼게요.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395페이지 보시면 1번 표준세율 나오죠. 이 표준세율이 일반적 거래 세율이에요. 일반적 거래 세율이다. 일반적 거래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가로 부동산 취득세율을 봅니다.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줄게요. 유상,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은 1000분의 30. 유상이니까 대표적 내용으로서 매매겠죠. 매매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면 취득세 과세되고 세율은 1000분의 30. 뒷페이지에서 유상으로서 농지 주택 외가 유상 농지 외겠죠. 유상 농지 외에 대한 내용 취득세 과세되고 그리고 세율은 1000분의 40. 동그라미 2번에서 상속 그리고 기업 농지 상속 올림으로써 농지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과세되고 세율은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인 경우 여기에 대한 취득세 과세되면서 세율은 1000분의 28.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상속 외 무상에 대한 뭘 말하냐면 증여를 말합니다. 상속 외 무상이니까 증여. 증여 취득에 대한 용도 취득세 과세되고 그때 세율은 1000분의 35. 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올려서 취득하였다면 그때에 대한 용도 과세되는데 세율은 1000분의 28. 원시 취득 밑에다가 적으세요. 신축, 중축. 원시 취득의 대표적 내용은 신축에 대한 것, 중축. 신축, 중축에 대한 것 취득세 과세되고 세율은 1000분의 28.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공유물의 분할 단어에다가 밑줄. 분할도 취득세 과세됩니다. 과세되고 세율로 그러면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 동그라미 6번에서도 분할 나오죠. 분할에다가 밑줄. 분할 취득에 대한 용도 취득세 과세.
그리고 세율로 본다면 표준 세율 천문에 24. 여기 요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취득세에 대한 것으로서 전번 시간에도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데 복습 겸해서 설명 다시 해줄게요. 아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 여기에 뭘 포함시키겠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로서 과세하는데 왜 여기에 취득세로서 과세하는 거라고 또 자기 옛날 내용만 생각해가지고 의문점 발생을 계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세법에 개정된 내용을 설명 다시 해줄게요.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과 2011년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돼 있어요. 2010년까지에 대한 걸 볼 때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이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취득세였어요. 그리고 재산 증가만 이루어졌다면 취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세율은 다 1000분의 20이었어요. 원시 취득에 대한 것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이 증가되죠. 세율은요 1000분의 20. 토지 지목 변경 되면 가액은 증가된다겠죠. 거기도 세율은 1000분의 20. 매매 취득일 때도 1000분의 20으로서 2%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이 부동산은 내 거라고 등기하겠죠.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이때 당시는 등록세였어요. 그러면서 소유권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취등록세 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취등록세에 대한 이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어요. 그 번거로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1년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취득세를 이제는 취등록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등록세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 두 개를 포함시켜서 뭐라고 하겠다? 취득세.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라고 등기할 거니까 이 두 개가 나타나는 거래를 보고 일반적 거래로서 표준세율을 그려요. 이 두 개가 있는 게 뭐다? 표준세율이죠. 두 개 다 있는 것이 표준세율. 그거죠. 일반적 세율.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취등록세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걸 사용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혼동합니다. 왜? 옛날 것만 고집하니까. 변해야 되겠죠. 연로 하신 분들 워드 칠 줄 아십니까? 엑셀 하실 줄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연로 하신 분이라는 것은 50 후반부터입니다. 엑셀에 할 때 파워포인트를 아십니까? 그분은 이제 연로하셨지만 괴로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신 분은 계속적으로 옛날 것만 고집하신 분이에요. 옛날 것 고집 마십시다. 이제 요 취득세 말 안 쓰나 가십시오. 이 말 안 씁니다. 안 쓰고 지금 뭐라 그래요? 취득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 면허세에서 요 등록이 소유권 쪽이다, 소유권 외 쪽이다. 소유권 외. 아셨죠? 소유권 외 겁니다. 소유권 쪽은 어딜까요? 취득세. 이게 올해 시험이었어요. 올해 시험 나온 게 여기가 나왔죠.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것 뭐였습니까? 소유권이죠. 부동산을 매매하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과 그리고 뭘 포함시킨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킨 것이 취득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서 재산이 증가되면 매가당하고 등기하니까 요 두 개의 거리가 나타났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되는데 뭘로써 과세? 표준 세율로서 과세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보니까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 세율 몇이었어요? 1000분의 20.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2%란 말 안 나와요. 법전에서는 천분율로 돼 있으니까 천분율로만 나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 두 개를 이렇게 띄면서 2%다 이렇게 적는 것이지 말한 것이지 시험에서는 2% 말 나오지 않고요. 1000분의 20 그래요. 그럼 여기 재산 증가가 몇입니까? 1000분의 20. 취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은 세율 몇으로서 1000분의 20가 1000분의 20이다. 무조건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1000분의 20 그랬으니까 1000분의 20이 고정화된 숫자예요. 이게 무조건 그랬잖아요. 무조건이니까 고정화된 숫자. 저희들은 고정됐다. 법에서 정했다. 라는 내용으로서 적어진 사용되는 단어는 기준이라고 알았습니다. 기준. 뭘로 고정시켰어요? 세율로. 고정시켰으니까 기준 세율 물어보고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어요. 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한 단어로서 중과 기준세율을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은 재산 증가력 수입이다 라고 알면서 이 숫자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고정화시켰으니까요. 미리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방금 보니까 이 소유권 등기 원인마다 예전에 세율 다르겠죠. 그 내용으로서 연결시켜 볼 때에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의 세율은 1000분의 3 들었어요.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 몇입니까? 1000분의 23 되죠.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서 39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상속 취득 나오고 기업 농지 나오죠. 또 상속 농지 취득은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세율은 1000분의 20에다가 3 합치니까 1000분의 23 이거 되죠. 그래 또 다시 예전에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의 세율은 1000분의 8로 갔습니다. 자 이제 1000분의 20 이거 고정화된 숫자에다가 8을 합치면 몇입니까? 1000분의 28 되죠. 자 보세요. 상속 농지 외 몇입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숫자 나온다는 거예요. 네, 다시 예전으로 가볼 때에 유상 매매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세율은 1000분의 10이었어요. 이랬을 때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네. 1000분의 20. 매거도 등기하니까 1000분의 10. 합치니까요. 1000분의 30. 자, 앞페이지 앞에. 앞페이지. 앞페이지에서 유상 나오죠. 농지일 때 몇입니까? 1000분의 30. 1030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예전으로 와볼 때 예전에서 유상 농지 외였다고 하였으면 그때 세율은 소유권 등기했을 때 1000분의 20입니다. 유상 농지 외, 농지 외라는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몇 대로 등기하죠. 합치니까 몇? 1000분의 40. 이제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유상 농지 외 나오죠. 몇입니까? 1000분의 40.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그 숫자가 나왔던 원인 알았어요. 원인 알았는데 원인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숫자만 나와요. 그럼 이거 암기하겠죠? 네. 암기해야 되는데 벌써 1000분의 20은 외워야 되냐? 네. 왜?
보조가 됐으니까 외워야 되겠죠? 네. 1000분의 20 외웠다 치면은 1000분의 20을 외웠다 치면 여기에다가 분자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이 분자 숫자 3, 8, 10, 20 외워놓고 1000분의 20에다 합치면은 이제 상속 일대의 취득세 세율과 유상 일대의 취득세 세율을 구별하면서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숫자를 띄어내서 적어볼게요. 적어볼 때에 3, 8, 10, 20 나오죠?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막바로 외우게 되면 이게 잘 외워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연상에 의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을 뭘로 연상하시냐면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로 연상하세요.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이 38 광땡 그러죠? 그 말 안 씁니까? 하투 안 치신 분도 쓸 거예요. 38 광땡으로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 광을 장으로 바꾸세요. 38 장땡. 장 하면은 하투에서요 사선 그려주고 그리고 단풍나무 그려진 것이 장으로서 숫자는 10이에요. 그럼 38 장땡 그러면 숫자가 떠오르겠죠. 3, 8 장이니까 10 땡이니까 더블 10의 더블은요 20 이렇게 떠오르겠죠. 또 올랐으면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데 3 하면은요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죠? 안 보입니다. 벌써 보이나요? 약간 안 보이 말고 보이죠? 3 하면은 상자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시작해서 상속 농지였으면 3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23 8 농지 외 상속 농지 외는 8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 1000분의 40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겠죠. 3번 장땡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예전 갑시다. 예전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하였으면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기 몇이에요? 1000분의 20이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내 거다라고 건축물 등기 후에다가 첫 등기 올라가요. 맨 첫 등기 올라가는 걸 보고 저희는 뭐라고 하냐? 보존 그래요. 보존 등기. 이건 맨 처음 등기 올라갈 때 치습니다. 첫 등기 올라갔을 때 그때의 세율은 1000분의 8이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재산 증가 몇입니까? 1000분의 20. 거기다가 보존 등기 8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처음이니까 원시죠.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됩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에서 39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원시 취득 1000분의 28 나오죠. 이 숫자 나왔던 원인이 이 내용의 원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1000분의 20은 외워뒀죠. 외워뒀으니까 8을 더해주면 되는데 어땠을 때 8을 더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보자를 띄어내요. 보자 띄어내면 여러분들은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연상할 수 있어요. 팔보채. 그 연상하시면 돼요. 팔보채. 자, 팔보채 연상하세요. 연상해서 보증이니까 뭘까요? 원시.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몇이겠다? 1000분의 28. 8 나오잖아요. 여기서 8보채로 하세요. 원시 취득은 8보채. 1000분의 28로 하시고요. 그리고 예전 갑니다. 예전 가볼 때에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 이외자가 소유권 등기했다면은 세율은 1000분의 15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증여 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세율은 1000분의 8이었어요. 비영리사업자일 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증여 받았다면 증여 받음으로써 재산 증가 이루어지죠. 1000분의 20에다가 비영리사업자 이외자가 있다면 15를 더하니까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였다면 8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8 됩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서 39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상소 외 무상 나오죠. 이 상소 외 무상이 뭐였을까요? 증여.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세율은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그 옆에 가로에 있죠.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1000분의 28 됩니다. 이제 이걸 암기해야 되겠는데 이미 머릿속에서요 1000분의 20은 외워져 있어요. 1000분의 20 외워져 있죠? 네. 여기 1000분의 20 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요 숫자 15, 8을 이제 연상해서 요시한 얘기예요. 뭘로 연상하시냐면 우리나라 독립날짜 연상하세요. 광복절 며칠입니까? 8월 15일.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무상 독립으로서 광복절은 8월 15일. 그래서 무상 나왔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광복절. 생각하셔가지고 무상이 바로 뭘까요? 증여. 그러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붙임으로써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단어 없이 단순히 무상, 증여 이만 나왔으면 15에다 합치니까 1000분의 35 이렇게 하세요. 그게 낫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분할 등기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으로 갔습니다.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한다면 분할은 3분 된다 하세요. 3분 된다. 3분이니까 분할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에다가 1000분의 3을 더하니까 몇이겠다? 1000분의 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23 이렇게 하세요. 저 23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4년 전 내용과 같이 갑니다. 4년 전 벌써 5년 됐네요. 5년 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어요. 주택 경기가 하도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죠. 안 했습니까? 네. 부추겼어요. 어떻게 부추겼냐면 취득 세율을 낮추겠다라고 부추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연상하시면 돼요.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사라고 보니까 뭘까요? 유상.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세율이 낮춰져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얘기 아니에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다 있다면 그때의 세율은 취득가액이 6억이었을 때 세율은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이니까 여기에서 공 하나 띄고 분자홍 띄면은요 10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1%. 되겠죠?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다. 이하 그러면 앞에 숫자를 포함시켜요. 그래서 9억으로 하시면 돼요. 9억이었다면 1000분의 20 갑니다. 1000분의 20으로서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홍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니까 2%로 되고 그리고 9억 초과했다. 9억 초과했다면 1000분의 30. 30이니까 3%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1%, 2%, 3% 요수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천분율로 아셔야 돼요. 천분율로 나오니까요. 법정 내용이 천분율로 되어 있음으로써 천분율로 나오니까 천분율로 아시면 되는데 천분의 10, 천분의 20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두 단어가 있으면 1, 2, 3다. 그럼 되겠죠. 6억이 있으면 1, 천분의 10. 9억이 있으면 2, 천분의 20. 9억 총화했으면 3, 천분의 3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세율입니다. 여기 해당되시면 7세 과세다, 과세다. 과세 됩니다. 특히 분할 과세. 분할 과세입니다. 분할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과세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해 줄게요. 천분의 20은 재산 증가력 세율로서 고정화된 세율로 천분의 20. 그리고 표준세율 물어볼 때 38 장땡이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3하면 3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천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천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이니까 천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따블 천분의 20 더하기 천분의 20이니까 천분의 40으로 되고 팔고채, 보전, 원시 취득은 8에다가 더함으로써 천분의 28. 그리고 증여 이 말 나왔으면 빨리 생각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비영위사업자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15에다가 더함으로써 천분의 35. 비영위사업자 단어가 있다면 8에다가 더함으로써 천분의 28. 3분 된다. 분할 넣으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천분의 23. 유상 플러스 주택인 경우에서는 1, 2, 3. 6억이었으면 1, 천분의 10. 9억이었으면 2, 천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천분의 30. 하면 이게 표준세율 다 외운 거예요. 이제 여기 다 외웠죠? 외웠으면 여기 있는 것은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로 아시고요. 그리고 다시 세율의 특례가 이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세율 그랬어요. 일반 세율이고 그리고 일반적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 적용된 것이 세율의 특례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 세율과 연계시켜 볼 때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 적을 필요 없이 들으시면 돼요. 재산 증가에다가 뭘 포함시키겠다? 소유권 등기로서 두 개 나온 거죠. 두 개 나온 것은 뭘로? 표준세율. 그러면 여기는 낮은다겠죠? 낮은 것은 두 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씩만 나와요. 하나씩만. 그러니까 재산 증가만 나와요. 증가만 나온다. 하나만 나오니까 두 개 나온 거는 낮춰져겠죠. 낮은 세율이에요. 또 소유권 등기만 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두 개 다 나온 겁니까? 하나만 나온 겁니까?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나오니까 일반 세율보다는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로서는 397페이지에서 3번 세율의 특례 나옵니다. 특례에서 형식점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라고 쭉 적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D페이지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해가지고 쭉 적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문점을 가져요. 의문점 가지니까 우리 간단히 합시다. 간단하게 두 개 나온 건 뭐였어요? 일반 세율, 표준 세율이죠. 하나씩만 나오면 세율의 특례가. 자, 올 때 여기에서 재산 증가만 나와요? 이것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이거 적용해야죠. 재산 증가 세율이 뭐였어요?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세요. 교재에다가 398페이지에서 이 가로 나오죠? 이 가로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적으세요. 특례 옆에다가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만 나타나는 거래. 재산의 증가만 나오는 거래. 재산 증가만 나오는 거래라고 적었어요. 그럼 재산 증가만 나오는 거래는 세율이 몇이겠다? 1000분의 20. 알겠죠? 1000분의 20이 바로 뭘까요? 중과 기준세율. 그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에서 1가로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거기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요. 소유권 등기만 나오는 거래. 소유권 등기만 나오는 거래.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만 나오는 거래는요. 어떻게 산업처럼 될까요? 자, 표준세율에서 재산 증가된 세율을 빼면은요. 이게 나오겠죠. 아닐까요? 그렇죠? 표준세율에서 뭘 뺀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면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시 화살표에서 적으세요. 화살표 가지고 적는 것은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예요. 나오죠. 재산 증가가 없는 거예요. 적었습니까? 저 설명해 줄게요. 자, 보면은 이게 없죠. 이게 없다는 것은 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것은 표준세율에서 없는 걸 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체킹할 거. 밑에 다음의 나오죠? 다음의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세요. 끝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거기다가 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못 찾았습니까? 그럼 찾게 해줄게요. 밑에 있는 숫자 3, 9, 7이라고 적어진 숫자의 페이지 폈죠. 거기에서 1가로 밑으로 첫째 줄, 첫 글자 다음이라고 나온 줄, 그 줄의 끝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로라고 있는 그 곳에다가 밑줄 치세요. 왜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수산 증가가 없으니까. 알겠죠? 이제 문제상으로서 연결합니다. 문제상으로서는 표준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 다음 세율 중 표준세율은 그래요. 그래서 표준세율 물으면 표준세율대로만 답하시면 돼요. 또 다음 세율 중, 다음 7세 세율 중 세율의 특례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세율의 특례 물어본다면 세율의 특례로서 문장 딱 읽어보고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하세요. 판단해서 재산 증가가 없다면 없는 거 빼면 돼요. 재산 증가가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을 뺀다. 중과 기준을 뺀다 하신 거예요. 문장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만 있는 거랬어요. 그래서 세율은요. 중과 기준 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적어줘야 좋아하니까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놓고 예쁘게 적어준 거 여기는요. 뭐였어요? 표준세율.
됐죠?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요 내용대로 답하시면 돼요. 뭐 38장대, 8번째, 그리고 또 광복절, 3분 된다. 그걸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유상 플러스 주택은 1, 2, 3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자, 문장에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어요.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재산 증가가 있냐 없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래다. 문장 읽어볼 때 그 내용의 의미로서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다라고 생각했으면 세율은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되겠죠? 또 되고, 그리고 중과 기준세율 빼가지고 요 결과적 세율은 몇이다.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에서요, 세법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 나옵니다. 물론 올해도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 한 문제 나온 건 쉬웠어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계산 문제로서 문제 풀어준 거 있잖아요. 그건 푸세요. 그런데 계산 문제로서 문제가 나왔는데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풀지 마세요. 풀이세요. 그게 낫겠죠. 작년과 그 작년 요 두 해에서 계산 문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하나씩 나온 것들은요, 뭐가 나오냐면 양도소득세에서 환상가가 나왔어요. 환상가에 대한 내용 아주 복잡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나왔던 것이 작년, 재작년이고요. 작년에 나왔던 것은 환상가에다가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인 경우 합쳐서 나왔어요. 그건 더욱더 힘들어요. 환상가로 나오던 환상가에 의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풀었다면 저희들이 풀더라도 3분 걸려요.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7분 걸려요. 7분 걸려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어요. 자기 실력이, 이론적 실력이 아주 빵빵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풀어서 7분 걸렸어요. 7분 걸려서 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답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황당합니다. 황당하면서요, 에이, 나는 떨어졌어 라고 느껴져요. 그럼 떨어졌다고 느꼈으면 아무리 쉬운 이론적 내용의 문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풀어졌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쉬운 문제니까 그건 푸세요. 익숙해졌을 거니까 그건 푸는데, 여기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 나왔어요. 그건 풀지 마세요. 틀리세요. 그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올해는요, 풀었던 내용 문제 나왔어요. 그 내용에서 푸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에 결과적 내용에 대한 숫자 풀지 마십시오. 풀지 마시고 이거 이론만 하시면 돼요.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이 거래는 중과 기준을 뺀 거래다. 뺀 세율 적용된 것이다. 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의 증가만 있는 거래다. 이렇게 느꼈다면 세율은 재산 증가적 세율이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기준 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실력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교재 내용 그대로. 자,
건축물의 이전 해보죠. 건축물의 이전 볼 때 이전이란 말은 옮기는 거죠. 가액의 변동이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 증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건 어떨까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을 한다. 로 나와져요. 자, 체킹. 398페이지에서 일단은 동그라미 5번 체킹하세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또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거의 밑줄.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동그라미 1번 판매, 거기까지만 체킹. 물론 읽어드릴게요.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판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판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렇게 적어졌는데 판매 요 뒤에 적어져 있는 글자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뭐 판매 기간 내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판매란 요 단어 뭐고 생각하세요? 요 한자가 다시 한자, 요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 있을까 없을까? 제가 요 분필을 버렸어요. 버렸다가 이후에 분필을 다시 쓰겠어요. 이거죠. 그러면 예전과 같습니까? 예전과 변화가 있을까요? 예전과 같아요. 예전과 같다는 얘기는 재산 증가가 없어요. 없으니까 판매의 단어 보자마자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중과 기준세를 뺀다는 말이죠. 뺀다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이게 2번인가 3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이거 한 번 출제했거든요.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4번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유물, 합의물의 분할 나오죠. 이 분할 단어에다가 밑줄 치세요. 아니 동그라미 치던지 분할. 자, 분할 나왔어요. 문장 가보니까 글쭉 가다가 분할 나왔다. 분할 나왔으면 자 여기에서 이해봅시다. 이렇게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지분 표시 없죠? 균등합니다. 50지분이고요. B도 50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A가 자기 지분 50%만큼을 내 거다라고 등기했어요. 그 뭐였습니까? 분할했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볼 때에 재산의 변화 있어 없어요? 옛날과 똑같죠? 옛날도 A 몇이었어요? 50. 또 분할 등기할 때도 몇입니까? 50. 재산의 변화 없죠? 변화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세율 몇으로 써? 중과 기준세를 뺀다. 그러니까 이건 뺀다로 나온 거죠. 뺀다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아까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3분 된다. 분할하면서 1000분의 23 그랬는데 이것도 뭔 소리야. 분할에 대한 내용은 중개수를 뺀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두 개가 이제 혼동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분할 나왔어요. 분할 나왔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세를 빼는 거죠. 빼야 결과세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표준세율은 몇이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몇으로 주어집니까? 결과세율을 빼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주어져야겠죠. 몇으로 주어졌어요? 3분의 23. 그래서 여기 3분 된다. 3분의 23 되겠죠? 3분의 23.
마이너스 몇 뺀다? 1000분의 20 빼면 몇입니까? 결과는 1000분의 3 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의 표준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주죠? 결과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제하고 연결해 볼 때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계산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요거 도출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 풀 때는요, 뭐만 보고 푸냐면은요, 표준세율을 물어봤느냐, 아니면 세율의 특례 물어봤는가? 이것만 알고 문제 풀라는 얘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 성립, 그 다음에 확정 있었죠? 그리고 법정, 신고, 기간 있었죠? 이걸 어떤 사람들, 이걸 전부 다 세 개를 다 문제상으로서는 보지 않고 합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그러면 문제가 틀리게 돼요. 성립 물어봤어요. 성립 물으면서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되는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법정 신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정 신고 기간으로서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 잘 나왔네. 60일 후에 맞아.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은요 문제 쉬웠다 하면서 엄청나게 쉬웠어 하면서 이렇게 머리 올렸어. 이 머리 올린 거 뻔하지 뭐. 왜? 문제를 풀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뭘 물어본 걸 모르는 사람이었죠. 성립 물어봤죠. 물어봐야 돼요. 취득한 때 또 끝나야 돼요. 이렇게 법정 신고 기간 물어봤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되겠죠? 네. 확정 물어봤으면요 쉬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물어본 걸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표준세율 물어봤을 때 분할 나왔으면 뭘로? 1000분의 24 세율의 특례 물어봤으면 이건 글자 적어줄 거니까 문제상에다가 세율의 특례 물어봤으면 그때는 뭘로? 중과 기준세를 뺀다.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살펴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하겠습니다. 여기 대한 이렇게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 398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개수 나오죠? 거기 개수에다가 밑줄 398페이지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개수 밑줄. 자, 이 개수란 말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오죠? 자, 여기에서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에요. 없는 건물인데 이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랬으면 가치 어떨까요? 가치는 재산은 증가되죠. 그리고 면적은 어떨까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면적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내 거다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예전에 등기해놨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나옵니까? 재산 증가만 나오죠. 그래서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 몇이겠다? 중과 기준세. 되겠죠? 또 되고 또 다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토지 지목 변경. 교재와 연결해 본다면 동그라미 2번 또 2번에서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토지의 가액 증가에다가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토지 지목 변경 라고 적으십시오. 적었으면 이제 설명 드릴게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할 때
이 내용은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누구 생각하면 딱 맞냐면요. 영화 배우 중에서요. 혹시 하리수란 영화 배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리수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연로하신 분입니다. 저희 반은 연로하신 분 안 계시고요. 안 계시고 이제 하리수 생각하시는데 하리수는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가 그리고 돈을 들여서 여자로 변했습니다. 이랬을 때 남자로 태어날 때 토적에다가 사람이라고 적었겠죠. 또 여자로 변했을 때 사람이라고 또 적을까요? 적습니까?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토지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에 넣으면 하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밭이었어요. 밭이었을 때 이 밭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겠죠. 그 등기했어요.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그거 가지고 가게. 등기하겠죠. 등기했고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변경했어요. 이랬을 때에 이 대지에 대해서 내 거다가 또 등기합니까? 돈이 많으신 분 하세요. 이미 해놨잖아요. 이미 토지 등기부에다가 등기했죠. 이거 토지잖아요. 그 등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뭐 나와요? 자산 증가되죠. 그럼 내 거다 등기 필요는 없고 뭐뭐 나왔어요? 자산 증가만 있다. 이제 여러분 아는 것은 토지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다?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면 되겠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또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재산 증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세율은요? 세율 등록을 한다면 몇으로? 중과 기준세율. 되겠죠? 여기까지 아세요. 그리고 중과세율을 하는데 중과세율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한다고 했으니까는 지금 이제 그냥 가실 말인데 제 시간이 1시까지거든요. 1시는 오버됐어요. 이미 오버됐는데 거기에서 시간 5분만 더 주세요. 5분 더 주면 복습해 드릴 거예요. 5분 안 주면은 그냥 내려갈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네,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습하는데 펴가면서 합시다. 376페이지에서 일가로 가산세에서 A번 가산세 뜻을 물어볼 때는 문장에서는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어본 거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그 문장 끝에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A, B, C에서 과소신고일 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무신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나왔으면 납부세액의 40%. 그리고 납부 기간이 경과됐다면,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000분의 3이고, 그리고 2번에서 기업, 뜻, 가산금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올 때는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왔으면 가산금의 뜻으로서 체납조세 3%로 되고요. 만약에 고지란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본 거다. 그때는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000분의 3
인으로서 가지고요. 그리고 D페이지에서 381페이지에서 납세 후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5개,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인데 382페이지에서 제척기간 뜻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사기, 부정이만 나왔으면 그때는 10년, 무신고이만 나왔으면 무신고란 말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7년, 과소 신고는 5년으로 되고요. 그리고 5가로에서 소멸시효는 징수권 행사 기간으로서 일반적 경우는 5년이다.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으로서는 사망, 합병에 대한 내용은 승계되기 때문에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취득세 384페이지에서 취득세는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을 때 취득세는 과세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고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이만 나왔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물건, 소재지, 특광도, 시군구 나와도 맞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으로서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라는 말은 실질과세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미등기도 과세, 무허가도 과세다. 결과적 내용으로서는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는 미등기란 말이 나왔다면 과세된다. 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87페이지에서 2번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세 과세 대상물 배울 때에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벌며 승마 타요. 부, 부동산, 차, 차량, 중, 중장비니까 기계, 장비,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권, 어권 조심하실 점. 회원권을 뺀 끝에가 번자 나오는 것은 취득세에서는 광어권과 어권만 포함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임목,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납세 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다. 이렇게 나와주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또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문장에서 설비 이만 나오고 뒤에가 하나가 되어 이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이 가로에서 토지 지목 변경 나왔다면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보면서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다. 4가로에서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뒤에가 임차여 수입 이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자. 상속 나왔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조합 2 나오면서 바로 옆에 조합 원용 이렇게 나왔으면 끝만 가져서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되고 D페이지에서 395페이지에서 6번에 대하여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1000분의 20을 미리 생각해 놓고 38자운땡이다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1000분의 40으로 가고 그리고 그 밑에서 무상, 증여 이만 나왔으면 빨리 예상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비영위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비영위사업자 단어가 없다면 15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로 되고 그리고 원시치드 하면 8고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되고 그리고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3분 된다. 1000분의 23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율의 특례 물어본다면 문장상에서 재산 증가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재산 증가가 없으면 없는 거 뺍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간 기준세율을 뺀다. 라는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판매 이 말 나왔으면 뺀다. 건축물의 이자에 대한 도 뺀다. 세율의 특례 물으면서 불어 나와서도 마찬가지 뺀다로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쭉 읽어볼 때 그 문장 상황에서 재산 증가만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때 세율은 중간 기준세율로서 1000분의 20 거기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개수 1000분의 20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재산 증가만 나옴으로써 세율은 중간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방금 배웠던 내용의 오늘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3시간 동안 많은 거 배운 것처럼 느꼈죠? 맨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서는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도 다시 복습해주고 연결시킬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